사랑에 실패하는 이유. 사람들은 누구나 사랑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의 사랑을 이루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이상형을 만나기도 어렵고 설령 만났다 한들 그와 사랑의 관계로 발전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간절히 원하는데 사랑은 왜 번번이 우리의 소망을 외면하는 것일까요? 사랑의 본질에 대해 알고 싶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할 책이 있습니다. 철학자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입니다. 제목만 들어보면 사랑을 잘하기 위한 기술을 알려주는 책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기술이라고 번역한 책의 영문판 제목은 The Art of Love입니다. 사랑의 기술이 아니라 사랑의 예술이죠. 따라서 영문판 제목을 보면 우리가 왜 사랑에서 어려움을 겪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래 예술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프롬도 책에서 사람들이 사랑에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사랑을 갈망하고 수많은 사랑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그러나 사랑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사랑을 잘하기 위해서는 배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사랑이 단지 즐거운 감정이라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배우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누구나 사랑을 갈망하지만 대부분은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도 못하고 경험하더라도 금방 실패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은 가만히 있어도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감정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배워야 할 예술적 능력에 가깝습니다. 그 때문인지 프롬은 책의 서두에서 사람들이 사랑에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기에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에 실패합니다. 사랑에 대해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총 3가지의 오해를 언급하는데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은 사랑의 문제를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받는 문제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성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도구들, 가령 남성들은 성공이나 돈을 모으는데 집착하고 여성들은 몸을 가꾸고 치장을 하는 등 매력을 갖추는 일에 몰두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사랑의 본질은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아는 능력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은 외면한 채 사랑받기 위한 방법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사랑에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사랑의 문제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라고 가정한다는 데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고 단지 사랑할 대상을 발견하는 것이 어려울 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아직 제대로 된 사랑을 하지 못한 이유는 사랑할 능력도 충분하고 준비도 되어 있는데 운이 나쁘게도 아직 적절한 대상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장 제대로 된 이상형을 만나기만 하면 언제든 사랑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을 해보시죠. 그런 사람에게 만약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 눈앞에 나타난다면 그와 단박에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운 좋게 이상형을 만나도 상대에게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상대가 나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해서 간절히 원하던 대상이 나타나도 사랑으로 발전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프롬은 사랑은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라고 단언했습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적절한 대상을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상형을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일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사랑을 하게 되는 최초의 경험과 사랑하고 있는 지속의 상태를 혼동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의 경험과 사랑이 한창 진행된 시점의 경험이 서로 다른데 최초의 흥분 상태만을 사랑이라고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황홀하고 격정적인 감정으로 사랑을 시작했다가
시간이 흘러 뜨거운 열정이 줄어들면 이제 사랑도 식었나 보다 하면서 시들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모습을 보고 모름지기 사랑은 저래야 해 하는 식으로 사랑의 교본으로 삼아서는 곤란하겠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시작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짧게 끝났기 때문에 열정적인 경험으로 기억되는 것이지, 무사랑처럼 오래 진행되었다면 상황은 사뭇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책과 달리 로미오와 줄리엣이 결혼에 성공해서 애도 낳고 수십 년을 함께 산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그 상태에서도 그들은 처음과 같은 열정적인 사랑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들의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롬은 격정적인 감정으로 사랑을 시작한 커플이 시간이 지날수록 보이는 심리적 변화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두 사람이 친숙해질수록 친밀감과 기적적인 면은 점점 줄어들다가 마침내 적대감, 실망감, 권태가 생겨나며 최초 흥분의 잔재마저도 찾아보기 어렵게 된다.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도 평범한 커플과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하지만 사랑의 감정이 식었다고 해서 상대를 탓해서도 안 됩니다. 사랑의 본질이 그렇다기 때문입니다. 프롬은 사랑의 전개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사랑처럼 엄청난 희망과 기대 속에서 시작되었다가 반드시 실패로 끝나고 많은 활동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성경에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끝은 창대하리라라는 구절이 있지만 사랑은 그와는 반대로 전개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처음에는 엄청난 열정과 희망으로 뜨겁게 시작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감정은 시들해지고 열정은 사라집니다. 아무튼 프롬은 사람들이 사랑을 지나치게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해서 여러 잘못된 전제를 가지기 때문에 대부분 사랑에 실패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프롬은 사랑의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라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랑의 실패를 극복하는 적절한 방법은 실패의 원인을 가려내고 사랑의 의미를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다. 최초의 조치는 삶이 기술인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도 기술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프롬은 사랑도 기술이기 때문에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가령 우리가 운전 기술을 익히지 않으면 자동차를 제대로 운전할 수가 없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랑도 기술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술을 배운 후에 사랑을 시작해야 실패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배워야 할까요? 프롬은 사랑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과정에는 단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가 이론의 습득입니다. 먼저 이론적으로 사랑의 본질과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기술은 실천의 습득입니다. 사랑의 이론을 토대로 사랑을 실천해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술 숙달 단계입니다. 프롬은 기술 숙달이 궁극적인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사랑은 멋진 상대를 만나거나 사랑하기로 마음먹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프롬의 주장처럼 이론의 습득, 실천, 숙달의 단계를 거쳐야 완성되는 고도의 기술입니다. 사랑을 갈망한다면 먼저 이러한 사랑의 기술을 잘 익혀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출근길 인문학이었습니다.